가방은 가볍게, 옷과 신발은 편하게. 나는 평소 가벼운 차림을 선호한다. 옷과 신발은 무엇보다 편해야 하고 가방은 가벼워야 하기에 가방에는 최소한의 소지품만 넣고 늘 두 손이 자유로울 만큼 몸에 지닌 물건을 간소화한다. 물건을 잡다하게 챙기지도 않는다. 내가 가벼운 차림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것저것 많은 물건을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손에 잡다한 물건을 들고 있으면 보행은 불편해지고 무거운 가방은 짐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가벼우면 어딜 가든 부담이 없다. 혼자 있는 공간, 공복, 모두 얼핏 보기에는 결핍이다. 무언가 풍족함과 반대되는 결여된 상태. 나는 부족함, 결핍이 좋다. 결핍의 미학을 느끼고 싶다면 중용이 아닌 극단의 궁핍을 경험해 봐야 한다. 소식이 아닌 절식, 절언이 아닌 무건, 고요함이 아닌 정적, 작은 행동이 아닌 없는 행동. 나는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평화이자 나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는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푹신한 좌식 소파에 파묻혀 명상음악을 틀어놓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다. 이때만큼은 삶에 대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늘 생각과 고민이 많고 줄줄이 이어지는 잡념의 잔해들로 머리가 복잡하고 두뇌가 풀가동 상태인 내게 비움과 느림의 미학은 절실해진다. 살림의 규모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만든 이유도 느리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였다. 몇 년 전 중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나는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가구는 침대와 책상뿐인 좁은 방, 제대로 된 취사시설도 없었던 기숙사 생활. 의도치 않게 기존의 나의 생활 속에 있던 많은 것들을 생략해야 했지만 결핍과 불편은 내게 가벼움과 자유로 다가왔다. 옷을 사지도 쇼핑도 하지 않았지만 관리가 수월해져서인지 늘 새 것처럼 말끔했고 조리 도구도 취사시설도 없었지만 냄비 하나로 만든 제한적인 요리는 건강하고 간편했으며 경제적인 데다가 쓰레기도 생기지 않았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지출은 줄어들어 매달 여행을 갈 수 있었다. 언뜻 보면 좁은 기숙사 생활은 결핍된 상태였지만 사실 그때의 나의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우아했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던 날 나의 짐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타국에서 우연하게 접하게 된 미니멀리즘. 내 삶이 충만한 행복으로 차올랐던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읽고 듣고 배우며 미니멀리즘에 대해 알아갔고 배운 바를 조금씩 실천했다. 많은 물건들과 괴로움과 홀가분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했고 놓아주기 힘든 물건들과도 그렇게 조금씩 결별했다. 어릴 적 기억을 간직한 인형, 한때 손때가 까맣게 탈 만큼 자주 읽던 만화책과 소설책, 추억의 산물들은 서서히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떠나보냈다. 옷도 매일같이 입는 옷 몇 벌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하고 처분했다. 이렇게 3년간의 다운사이징 끝에 내가 사는 공간은 완전히 비워졌다. 최소한의 물건만 있는 작은 집,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매력적이다. 나는 내가 사는 작은 공간에서 안락함과 만족감을 느낀다. 미련이 남는 물건은 하나도 없으며 어디로든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다. 소유하지 않는 가벼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나는 계획된 쇼핑만을 한다. 사실 요즘 세상에서 소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두 손 가득 무언가가 들려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주문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전전하며 이 옷과 저 가방을 사 모으게 된다.
나 역시 과거의 친구들을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날이면 통과 의례처럼 시내 구경을 했다. 먹은 음식도 소화시킬 겸 하는 아이 쇼핑은 의례 우리의 만남 속 코스처럼 정해져 있었다. 그냥 집에 가기는 아깝다. 뭐든 오늘 꼭 하나 건지고 가야지. 이렇게 무언가를 반드시 사야 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버릇처럼 드러났다. 한마디로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야 해서 필요를 만드는 격이었다. 여행을 갔을 때도 무엇이든 사야만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에 사로잡혀 마지막 날 부랴부랴 발품을 팔며 물건을 사들였다. 하지만 물건을 줄이고 공간을 비우면서부터 어딘가로 간다는 사실이 왜 반드시 소비를 동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또 물건을 줄이고 처분하면서 그간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을 경험한 뒤로 바람이 잘 통하는 여백이 가득한 나의 공간을 지켜내고 싶었다. 이제 나의 집에는 더 이상 물건이 쌓이지 않는다. 물건을 살 때는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다.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필요는 진짜 필요가 맞는가? 그렇게 의식적인 나의 질문은 필요라는 포장을 두른 허상 같은 소비를 걸러내는 필터가 되어주고 있다. 내가 사는 공간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결정적 노하우는 적은 물건에 있다. 물건도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신의 자리만 잘 기억하면 그 자체가 곧 정리가 될 수 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가 있고 사용한 물건을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는다는 법칙. 이 법칙 하나만 기억하면 정리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집도 결코 어질러지지 않는다. 모든 정리의 기본은 비움이고 그 시작은 버림이다. 제 아무리 훌륭한 수납함이나 정리 도구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정답은 물건 줄이기. 물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나는 용도별로 상황별로 이름표를 붙이고 칸을 나누고 섹션마다 자잘한 구분을 하는 수납이 싫다. 양말이나 속옷도 접거나 수납하지 않는다. 작은 라탄 바구니에 그대로 펼쳐서 차곡차곡 개어놓는다. 수납 도구도 결국 물건에 지나지 않고 수납함도 모이면 짐이 된다. 지저분함을 피하려고 물건마다 집을 만들어주면 그 집이 결국 또 다른 짐이 되어 새로운 지저분함이 생겨난다. 그렇기에 수납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기보다 수납 자체가 무의미해질 만큼 필요한 물건만 남기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매일 쓰는 생필품부터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물건만으로 간추려가며 옷, 책, 욕실용품, 품목별로 손이 많이 가는 순서로 나열해보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떠나보내면 정신적 자유와 빈 공간이 주는 물리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은 물론 정리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 미니멀 라이프를 검색해보면 발뮤다, 무인양품, 유기농이 꼬리표로 따라붙기도 감각적이고 티 없이 완벽한 인테리어 사진들로 미니멀 라이프를 소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일상이 과연 사진처럼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이 완벽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는 한다. 좋은 물건만으로 치장한 집은 예쁜 사진을 남길 수는 있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소외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샴푸, 세제, 생활용품을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 진열하고 전시장 같은 집을 가져야 하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는 아닐 것이다. 색감이 다소 촌스럽고 통일감이 없어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단출한 세간살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명백한 미니멀리스트이다. 나는 무인양품 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원목 옷걸이도 없다. 세제, 샴푸, 치약은 저렴한 걸 쓰고 빨래 건조대는 인터넷 최저가로 샀으며 다림질할 때 쓰는 분무기는 1000원 샵에서 구입한 것이다. 색상을 통일하면 보기에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물건을 사는 매 순간마다
색상을 통일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우고 싶지도 아름다운 집을 연출하는데 시간을 쏟지는 않는다. 플라스틱이든 나무든 어느 브랜드 제품이든지 간에 망가질 때까지 쓰고 매일 소중하게 관리한다. 어디 제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살아볼 수 있을 때까지 지내보는 게 내게는 올바른 미니멀리즘이다. 그렇기에 불편함이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이어지면 그때 물건을 구입한다. 불편함이 평온함과 자유로 다가오면 그 불편함을 지속하고 결핍을 즐기게 된다. 미니멀하게 산다는 것이 꼭 마음에 드는 명품 하나를 고집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복의 제복화를 실천했던 대표적 인물 스티브 잡스. 회색 스니커즈, 검정 터틀넥, 청바지. 그는 매번 같은 복장을 고수했으며 검정 상의와 청바지 차림의 모습은 스티브 잡스 그 자체였다. 사실 옷은 아무리 많이 사도 끝없이 우리에게 불만족을 준다. 간절하게 원해서 손에 얻어도 한 계절이 지나면 눈에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몸에 익으면 또다시 새로움을 찾게 만드는 것이 옷이다. 매번 같은 옷을 입어도 늘 세제 냄새가 폴폴 나면서 옷깃이 빳빳하게 다림질 되어 있다면 도리어 깔끔한 인상을 준다. 중요한 건 가진 옷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지 얼마나 다양한 옷을 입느냐가 아닌 것이다. 사실 매일 다른 옷을 입어도 실상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결국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건 그 사람의 말투, 청결, 몸가짐, 표정 등이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을 입었는지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멋진 사람을 좋아하지 멋진 옷을 입은 추레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의 색깔과 실루엣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얼굴빛을 살려주는 옷을 입으면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이다. 자신이 잘 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스타일을 찾았다면 그 이상 옷에 기대어 스스로를 치장하려는 오래된 방식을 버려야 한다. 옷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은 한정적이고 한평생 매일 다른 옷을 입는다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기에 옷이 많을수록 쓰레기만 늘어나고 쇼핑의 굴레 속에 빠져 늘어가는 카드값에 대한 부담만 늘릴 뿐이다. 사복의 제복화를 몸소 실천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선택의 가지치기를 했다.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조차 가치로운 일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을 했고 과감하게 단벌 생활을 감행한 것이었다. 늘 같은 옷을 입었지만 오히려 그는 개성으로 빛이 났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혁신가이자 젊은 기업가들이 선망하는 롤모델이 되었다. 이렇듯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 둘은 값비싼 액세서리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돈을 벌고 빚을 내면 누구나 옷을 사고 스스로를 꾸밀 수 있지만 고유의 창의성, 통찰력, 재능 강인함, 신체와 정신의 아름다움은 돈 주고 살 수도 신용카드 몇 번 긁는 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옷에 큰돈을 들이기보다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고 피부와 정신 건강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자신을 더 빛나게 한다. 나는 체중이 늘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편이다. 수치상의 몸무게 외에도 스스로 느껴지는 체감 무게가 늘 가볍도록 노력한다. 과식하지 않고 긴 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야식을 먹지 않는 이유도 홀가분한 기분을 늘상 유지하고 싶어서이다. 물건을 줄이고 공간을 비우면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숨통이 트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이 날렵하고 가벼우면 걸음걸이와 삶 속 모든 움직임이 무중력 상태가 된다. 사람도 컴퓨터처럼 정해진 용량이 있다. 기억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도,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의 양도, 하루 동안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도 체력도,
관리할 수 있는 지인의 머릿수도 모두 자신만의 정해진 적정량이 있다. 정량을 초과하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고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고 자신의 범주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작정 많이 소유하려고만 하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게 관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충분히 관리 통제할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은 말한다. 지저분한 환경은 지저분한 삶을 만들고 관리 안 된 물건은 관리 안 된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다. 나는 이전에 많은 물건을 가졌었지만 어느 것 하나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고 부유하지 않았으며 내 삶조차 통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미니멀리즘을 접한 뒤로 더디지만 나의 생활 공간은 매일 조금씩 더 간소해졌고 소유하지 않는 상한선을 그으면 그을수록 넓어졌다. 비워진 공간에는 포근한 안락함이 자리했고 변화는 신선함이 되어 나의 하루하루를 더 풍요롭게 했다. 불편은 자유였고 결핍은 아름다움이었다. 이제 나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물건은 전부 하나가 열 이상의 몫을 해내는 쓰임이 뛰어난 물건들이다. 이 물건들은 내게 짐이 아닌 삶의 가치를 더해주는 훌륭한 보조제이다. 물건을 가득 가졌던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자랑할 게 넘쳐나는 사람이 되었다. 여전히 미숙하고 상처받고 실수하지만 행복은 파도처럼 밀려온다. 또 이상으로만 우러러 보았던 삶의 생기가 매일매일 느껴진다. 지금처럼 자유롭고 가볍게 비우고 또 비워가며 오직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단단하게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